부동산 브리핑입니다. 국토교통부가 향후 5년간 모두 270만 호 규모의 주택 공급에 대한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우선 향후 5년간 전국 22만 호와 서울 10만 호 등 신규 정비구역 지정을 확대해 공급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 살면서 원정을 떠나 다른 지역의 아파트를 사들이는 사람의 비중이 줄고 있습니다. 집값 상승기에 원정 투자를 감행했던 투기 세력이 발길을 끊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사회 정치적 핵심 이슈로 떠오른 반지하 주택마저 주거비 부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서울에서 전세 거래된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빌라 지하층 평균 전세값은 1억 1,497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지은입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률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부동산 매매 시장의 선행 지표로 꼽히는 이 경매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집값 조정세가 장기화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정말 주택 시장의 폭락기가 찾아오는 걸까요? 그렇다면 투자자들 어떤 전략으로 이 시장에 임해야 할까요? 자, 이번 한 주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발빠르게 전략들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부동산 관련한 궁금한 점들 전화번호 02-2638-397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한 고민들 해결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드림부동산 투자연구소 서호진 본부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드림부동산 투자연구소 서호진 본부장입니다. 자, 이렇게 점점점 이제 부동산 경기, 부동산 시장이 이제 조금씩 계속 어려워지는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한 걱정들이 계속해서 많아지실 거예요. 이러한 걱정들 저한테 전화 주시면은 제가 또 이 기회에 제가 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이게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테니까 부동산에 고민이신 분들은 많은 전화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전략 그리고 고민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전략들 함께 할 수 있는 1:1 대면 상담 자리도 마련하고 계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최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재건축 시장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재개발 시장 쪽이 좀 더 이렇게 우리가 부동산 경기가 좀 살아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서울 내에서도 지금 현재 소액으로 좀 투자 가능한 지역들 이런 소액으로 투자 가능한 모아타운이라든지 역세권 개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심도 깊게 1:1 대면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최근 이제 서울의 주택 공급이 계속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돼야 되는 만큼 앞으로 모아타운이라든지 역세권 개발 이런 사업지들이 진행할 수 있는 사업지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늘어남으로써 지금 이제 현재 조금이라도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을 때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모아타운이라든지 역세권 개발, 부동산 소액 투자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 1:1 대면 상담 신청해 주시면은 제가 또 성심성의껏 꼼꼼히 저희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 전략 궁금하신 분들 1:1 대면 상담도 많은 신청해 보시고요.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고민 상담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과 관련해서 고민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2638-397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전문가의 속 시원한 해결책들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상담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지금 성동구 금호동에 네. 레미안 하이리버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네. 이걸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 해외에 나갈 계획이 있어서 이거를 매도를 하고 재투자를 하고 가는 게 나을지 아니면 네. 이 집을 전세를 주고 그 전세금을 가지고 다른 곳에 투자를 하는 게 나을지 1주택 아니면 2주택 아니면 3주택으로 가는 게 나을지 고민이 돼서요. 네, 고민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금호동 레미안 하이리버 언제부터 보유를 하고 계셨나요? 2018년 1월부터요. 2018년이면 지금 한 4년 정도 가지고 계셨네요. 4년 넘게.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전망에 대해서 그리고 투자 전략에 대해서 함께 상담 나눠볼게요.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여기 신금호역 밑에 있는 이제 레미안 금호 하이리버 보유하고 계신 거죠? 네. 네. 우리가 보통은 이제 부동산 우리가 급지, 그러니까 우리 부동산 입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네. 성동구 지역 자체가 상당히 또 좋은 입지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서울에서 딱 제일 첫 번째로 봤을 때 아무래도 강남일 수도 있고 강남인데다 그 강남 다음으로 왔을 때는 우리가 마포, 용산, 성동 이렇게 이 지역을 세 개를 이끌어가지고 마용성이라 해가지고 굉장히 또 서울에서 네. 상급지로 우리가 이제 평가받고 있는데 네. 사실 우리가 이제 서울의 상급지라는 게 뭐 생각보다 뭐 이거는 뭐 상대적이긴 하겠지만 상급지가 많이 존재하진 않아요. 그렇게. 그래서 네. 이제 사람들이 계속해서 뭐 똘똘한 채를 찾고 있고 그래서 뭐 이렇게 좋은 지역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네. 왜 이 상급지를 말씀드리냐면은 우리가 이제 사실 상급지 같은 경우는 부동산 가격의 뭐 상승이나 하락에 있어서 상승 부분에 네. 있어서는 아무래도 좀 다른 지역들보다는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고 만약에 네. 뭐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서 가격이 뭔가 좀 조정을 받는다 싶을 때는 뭔가 좀 타 지역보다는 좀 가격이 덜 떨어지는 이런 큰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이런 우리가 상급지들을 많이 찾고 있는데 네. 우리가 지금 이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뭐 이렇게 뭐 마포라든지 그리고 뭐 용산 일대랑 우리 이제 성동구 일대 이게 한강 따라가지고 쭉 우리가 이제 상급지가 이렇게 포진되어 있는데 이 상급지가 이게 위치 성동구 마포 이게 왜 이게 상급지가 되었느냐라고 이게 기준을 잡았을 때 우리가 보통은 이제 도심을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직장과의 접근성 이런 네. 것들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 성동구 일대 같은 경우는 이 서울 중심, 서울 도심권 업무지구와도 굉장히 또 접근성도 좋고 강남과도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 성동구 지역 자체가 상당히 입지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지역이에요. 네. 제가 그래서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물론 이제 지금 하이리버가 지금 한 매매가가 얼마 정도 가나요 지금? 지금 20평대 기준으로 한 15억 정도 하는 것 같아요. 한 15억 정도. 그러면은 이거를 매도를 하느냐 아니면은 만약에 그러면 네. 우리가 세를 주신다고 하시면은 전세는 대략적으로 네. 한 어느 정도 나갈 수 있을까요? 한 8억 정도요. 8억 정도. 그러면은 이게 좀 차이가 아무래도 좀 있으시긴 하신데 네. 제 생각에는 여기 하이리버는 그냥 들고 가시는 게 좀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아, 예. 예. 그러면 전세를 주고 네. 예. 그렇죠. 다른 곳에 그러면은 투자를 네. 예. 어디다가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8억이 만약에 생기면은. 자, 8월 생기신다. 그럼 제가 네. 이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말씀을 드릴게요. 네. 우선 이제 이 성동구라는 지역 자체가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뭐 입지 여건을 보더라도 굉장히 좋은 지역이기도 하고 특히나 네. 뭐 강남과도 접근성도 좋고 이제 5호선 이용하게 된다고 하면은 서울 도심과도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꾸준히 수요가 들어올 수 있는 이제 꾸준하게 수요가 이제 아, 꾸준하게 네.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상급지에 똘똘한 채를 제가 아까 계속 찾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네. 수요가 계속해서 꾸준히 들어오는 지역이기도 하고 거기다 플러스 네. 우리가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할 때 물론 이거를 매도하고 좀 더 네. 나은 지역으로 갈아타기 할 수도 있어요. 네. 할 수도 있는데 다만 우리가 보통은 이제 갈아타기를 한다고 하면은 만약에 내가 이제 B 정도 급지 있다 하면은 A로 올라가셔야 되잖아요. 네. A로 올라가셔야지 아무래도 내가 가격 상승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뭐 좀 더 이제 뭐 금액 상승 부분들 이런 것들을 더 누릴 수가 있겠는데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좋은 자리 위치하고 있어요. 성동구가 하이리버가 아, 네. 이미 좀 거의 뭐 A 급지를 가지고 있는 지역인데 만약에 갈아타기를 네. 하신다면은 여기보다 좀 더 좋은 데를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죠? 이제 매도를 하시고 그 남은 자금으로 또 이제 전세를 끼고 더 좋은 지역으로 가셔야 되는데 사실 그러면은 지금 만약에 우리가 매도하신다고 하시면은 뭐 이것저것 정리하고 나면 한 10억대 초중반 이 정도 금액이 나오잖아요. 네. 네. 그 정도 나오신다고 하시면은 사실 지금 이 성동구보다 좋은 지역으로 가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강남 지역이기도 한데 네. 강남 지금 뭐 잠실 일대라든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강남 역삼동 뭐 이렇게 뭐 대치동 이런 데들은 지금 금액이 너무 많이 비싸요. 근데 갭으로는 한 12억 정도면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있긴 하더라고요. 있긴 있으신데 아마 네. 그것보다도 더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금액대가 아, 잘 찾아보셔야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뭐 이제 강남으로 가시는 것도 좋은데 제 의견에는 이렇게 이미 좋은 거를 한 채를 가지고 계신데 거기다가 네. 플러스 추가로 내가 네. 지금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뭐 강남의 아파트도 들어갈 네. 수 있겠지만 우리가 보통 부동산 투자를 했을 때 가격 네. 상승을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게 네. 보통은 이제 정비 사업이잖아요. 아, 네. 그죠? 보통 이제 뭐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 이런 정비 네. 사업들이
사람들이 투자를 많이 하는 이유가 내 투자금 대비 나중에 또 이게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이득이 크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금호동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네. 안정적으로 오를 수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좀 계속 보유를 하시고 차라리 네. 한 이제 여유 자금이 만약에 8억 정도 나온다고 하시면은 네. 네. 차라리 우리 강북 일대 보면은 지금 뭐 노후된 네. 주거 지역들도 많고 해가지고 정비 사업도 네. 많이 추진하고 있고 네. 거기다가 아니면은 우리 지금 이제 지도 위에 쭉 올라가시면은 시청자분 저기 이제 중랑구 일대 저기 노원구 일대 여기 혹시 가보신 적은 없으시죠? 아, 가본 적 있어요. 아 가본 적 있으세요? 네. 이 노원구 일대 보시게 되면은 뭐 이렇게 상계, 주계, 하계동 쭉 해가지고 이 중고 네. 아파트들 재건축 많이 하잖아요. 네, 네. 차라리 이제 내 남은 여유 자금으로 이런 지역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차라리 어떠신가? 아. 왜냐하면 이제 지금 노원구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과거에 이제 재건축에 대해서 규제를 많이 할 시절에도 여기는 이제 네. 안전진단을 통과를 하고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또 가격이 또 저렴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정비 사업들이 좀 많이 좀 활발하게 일어나고 지역적인 주거 여건이 더 좋아진다라고 하면은 사실 우리가 투자 대비했을 때 우리가 이제 수익률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러한 지역에 한 재건축 들어가는 것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네. 용산보다 노원이 날까요? 용산도 만약에 정비사업, 가능하다면 용산도 괜찮죠. 우리가 용산 같은 아, 경우는 네. 지금 뭐 이렇게 많은 지역들에서 이제 정비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네. 물론 이제 용산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재건축하는 아파트들이 이촌동 같은 너무 많이 비싸니까 네. 좀 들어가기 힘들고 네. 아니시면은 지금 용산 같은 경우는 워낙 또 이제 개발 호재가 많다 보니까 지금 네. 뭐 이제 청파동 같은 데들도 뭐 개발 네. 진행 많이 하고 있고 뭐 이렇게 뭐 후암동 일대라든지 뭐 효창동 원효로 이렇게 개발하는 지역들이 많다 보니까 네. 이게 제 생각에는 이게 지금 이제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여기는 용산은 투자하셔도 굉장히 좋은 지역이긴 하죠. 아. 네. 네. 그래서 만약에 좀 이걸 네. 또 만약에 내가 뭐 2주택, 3주택까지 가능하시고 분산이 가능하다라고 또 생각이 든다고 하시면은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원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투자 금액이 진짜 한 뭐 8억대까지 이렇게 많이는 안 들어가실 거예요. 아, 네. 많이 안 들어가신다 하시면은 우리 네. 노원구 같은데 이제 뭐 한 투자 금액 5억에서 6억대 이렇게 재건축 네. 투자 하나 들어가시고 네. 나머지 또 자금이 남으신다 하시면은 한 용산은 지금 한 이제 개발이 이제 좀 진행될 수 있는 거 개발 예정지 같은 경우는 한 2억에서 3억 정도 또 투자 가능하세요. 아. 잘 찾아보시면 물건을. 네. 그러면은 차라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더 분산적으로 이제 투자를 해놓으신다 하시면은 아무래도 네. 용산 같은 경우는 지금보다 이제 성장 기대치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니까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는 게 아무래도 이제 네. 내가 향후에 뭐 이제 네. 수익률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유리한 부분이 있죠. 이렇게 되면은. 아. 예, 예. 네. 아 그리고 잘 제가 이렇게 네네. 다주택자가 돼도 좀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현 네. 부동산 기조 정책 자체가 우리가 과거에는 그 뭐 계속 다주택자하면 세금 부담이 너무 많았잖아요, 그죠? 네. 예, 뭐 그런 세금 부담도 있을 텐데 앞으로 이런 뭐 종부세라든지 이런 세금 규제에 대해서 좀 이제 앞으로 좀 더 계속해서 이제 완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아, 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뭐 내가 뭐 똘똘한 한 채를 들고 있는 것도 좋지만 좀 더 좋은 것들 또 여러 가지 들고 있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잘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투자 전략에 대해서 짚어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고요.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전화로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도 전화 상담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신가요? 네, 제가 지금 살 아파트, 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를 보고 있는데 네.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좀 거리가 멀더라도 저기 옥정 신도시 그쪽을 네. 보고 있거든요. 네. 그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24평짜리가 4억 이하로 물건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거 살까 말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양주 옥정 신도시에 있는 신축 아파트 지금 매수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다고요. 거주 네. 목적이시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전망에 대해서 그리고 매수에 대해서 전문가와 함께 상담 나눠볼게요. 네, 시청자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금액이 많이 적으시다고 하시는데 네. 옥정은 좀 너무 먼 건 아니세요? 아니, 회사가 이제 회기 쪽이라서 그렇게 멀진 않아요. 그러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실 회의 같은 경우는 지하철 1호선을 타도 좀 시간이 걸리고 차를 타더라도 시간이 좀 걸리실 텐데 한 몇 분 정도 근데 이제 걸리시던가요? 한 40분 정도 걸리긴 하는데 그 네. 정도는 뭐 감안할 만합니다. 그 정도는 감안하면 하시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옥정 신도시 같은 경우가 금액이 이제 그래도 좀
4억대 미만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도 내가 네. 매수할 여력이 생기셨다. 네, 맞아요. 근데 그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옥정까지 나가기가 쉽지 않으실 텐데 혹시 뭐 가게 된 뭐 계기가 있을까요? 뭐 일단은 그쪽에 7호선 들어온다는 얘기도 있고 해가지고 네. 그 얘기가 좀 오래전부터 나오고 있어서 이제 눈여겨보긴 했었는데 네. 제 아무래도 이제 결혼도 해야 되고 하니까 저 네. 아파트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네. 좀 알아보다 보니까 네. 금액대가 좀 맞는 데가 그쪽밖에 없더라고요. 음. 사람도 그렇게 멀지가 않고.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뭐 우리가 뭐 이제 시청자분 입장에서 이제 말씀드리면은 사실 내가 뭐 출퇴근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그리고 또 뭐 예 뭐 향후 뭐 7호선이 생긴다라는 뭐 호재도 가지고 있는데다가 사실 아직까지 새 아파트고 그냥 깨끗한 동네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실거주 면에서는 저는 항상 그 우리 시청자분한테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 실거주 면으로 접근한다. 내가 정말 실거주가 필요해서 들어간다라고 하시면은 저는 네. 사실 전국에 어디 있는 부동산이라도 다 매수 찬성 드려요. 아, 우선. 근데 다만 네. 우리가 정말 이게 내가 큰 비용을 지출해가지고 이제 집을 샀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 대한민국 부동산이라는 게 가격이 안 오르면은 좀 섭섭하잖아요. 그쵸. 아무래도 가격이 안 오르다 보면 좀 많이 섭섭한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큰 가격 상승은 기대하기 어려운 지역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네네. 예, 물론 이제 옥정 신도시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에서 이제 입지 자체가 좀 굉장히 많이 좀 떨어져 있는 게 의정부 더 위쪽으로 있으니까. 그쵸. 예, 뭐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 뭐 주거하기에는 뭐 깨끗한 환경에 나쁘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이제 수도권과 이제 접근하는 거리 자체가 너무 멀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수요자들이 보통 이제 현재 서울의 집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너무 비싸가지고 서울을 많이 탈출을 하시거든요 지금은. 네, 뭐 이런 저도 탈서울주의라고 그 상황이에요. 하는데 서울 이제 탈출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그런 와중에도 지금 우리 옥정 같은 경우는 수요가 좀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지역. 보통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무래도 좀 주택 저렴한 걸 찾는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제 직장과의 거리, 그 접근성 이런 것들을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네. 사실상 아직까지 이 신도시 내로 관통을 하는 그 지하철 노선이 없잖아요. 1호선을 타려고 해도 저 옆으로 이제 쭉 나와가지고 뭐 덕정이라든지 덕계까지 나와가지고 1호선을 타셔야 되고 아니면은 7호선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저기 이제 옥정 신도시 이제 밑에 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가 뭐 교통 환경 면에 있어서는 조금 이제 부족한 부분. 그래서 이제 직장과 뭔가 이제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수요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지역에 사람들이 계속 들어와서 물건을 좀 이렇게 소진해주고 물건을 좀 사고 들어오고 뭐 전세가 나가고 해야지 이 지역이 그래도 조금이나마 가격의 상승을 좀 볼 수 있을 텐데 사실 옥정 같은 경우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아파트 가격이 2억 중반이었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한 2억 중반이었는데 네네. 최근에 이제 전체적인 이제 서울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권 전체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이제 대폭등을 할 시기에 네. 그때 상승률은 높았죠. 우리가 4억에서 5억까지 올라가 버렸으니까 거의 2배 가까이 올라 버렸는데 그렇게 올랐는데 지금 이제 현 시장을 잠깐 이제 살펴보게 되면은 지금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잖아요. 네. 이 부동산 시장이 전체적으로 크게 좋은 편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뭔가 이제 가격이 뭔가 하락을 한다기보다는 뭐 하락하는 지역들도 있겠지만 뭔가 조금 이제 뭐 조정을 받는다 뭐 이런 느낌인데 옥정 같은 경우는 되려 뭔가 가격 하락에 대한 느낌이 되게 크게 보일 수 있어. 지금 현재 물건 나오는 것들을 보면은. 네. 그래서 물론 내가 뭐 실거주를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을 뭐 집값에 대한 뭐 미련이 없다. 나는 그냥 내가 정말로 이게 뭐 살기 좋은 곳, 편한 곳, 나는 집값에 대한 걱정 안 한다라고 하시면은 매수하셔도 돼. 매수하셔도 되는데 다만 우리가 이제 뭐 주택 가격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우리가 평생 여기 옥정에 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아무래도 뭐 지금 뭐 이제 24평 보셨으니까 나중에 또 뭐 가정이 생기고 애기 생기고 하면은 좀 더 뭐 좋은 지역으로 오고 싶을 거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사실 전체적인 가격 상승 부분이 이게 쉽지 않은 지역이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차라리 요거 같은 경우는 매수를 좀 이번 기회에는 그냥 좀 넘어가시고 지금 안 그래도 이제 앞으로 현 부동산 기조 자체가 부동산에 대한 네. 공급이 계속 늘릴 거예요. 네네네. 계속 늘려가고 앞으로 좀 더 이제 서울과 좀 더 좋은 지역에 뭐 이렇게 뭐 3기 신도시라든지 아니면 서울 내에 있는 이 무주택자들에게 좀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이런 부분에서 공급 대책이 앞으로 계속 나올 예정이니까 네. 지금 뭔가 이제 매수를 계획을 하시는 것보다는 일단은 조금만 더 기다려 보세요.
좀 더 참고 기다려보라는 말씀이신 조금 더 거죠? 기다려보세요. 이제 임대를 조금 거주를 좀 더 하시더라도 네. 조금 이제 시장 상황을 지켜보고 지금 이게 제가 말씀드린 건 이게 옥정이 굳이 아니더라도 서울 근교에 아직까지 이제 사실 그 금액대에서 이제 전세를 먼저 좀 거주를 하시다가 네. 전세를 먼저 거주를 하시다가 뭐 이게 좀 더 좋은 지역에 뭐 3기 신도시 같은 것도 공급이 되고 있고 서울 도심 내에도 앞으로 이제 공공주택 같은 경우도 공급이 많이 될 예정이니까 그런 면에 봤을 때는 좀 지금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기다리셨다가 차라리 좀 이제 시장 상황을 더 살펴보고 한 뭐 네. 내년이나 다시 한번 상담을 해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조금만 한번 참아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매수 타이밍 지금부터 생각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나오는 공급 대책이라든가 상황을 좀 지켜보고 결정하셔도 괜찮겠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488번님이 보내주신 사연 함께 보도록 할게요. 이문레미안 2차 102제곱미터에 10년째 거주 중입니다. 이문 뉴타운 1구역과 3구역 이주를 하는 건 어떨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자, 지금 이문동을 살고 계시는데 아무래도 이제 향후에 조금 더 가격 상승 여력이 있는 재개발 구역으로 이주를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문 뉴타운 쪽으로 이주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이제 여력이 되신다고 하시면은 지금 이제 갈아타기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좀 좋은 타이밍인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지금 계속 지금 이제 이 외대합역이랑 이제 회계역 사이에 이 레미안 이문 아파트가 위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전체적인 지역 환경이 좋아지고 있죠. 우리가 이문 희경 뉴타운 같은 경우는 여기가 우리가 일반적인 뭐 재건축 사업들이 아니라 이 지역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지역을 뭔가 좀 이렇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기본적으로 이제 굉장히 또 노후된 주거 지역들을 뭔가 좀 이제 뭐 도로라든지 기반 시설들, 인프라 시설들을 다 같이 갖추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게 이게 뉴타운 사업이다. 그래서 물론 이게 지금 내가 이제 레미안 이문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인근 지역으로 전부 이제 이문 뉴타운 이제 다 들어서고 있는데 이러한 신축 아파트들이 들어서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도 가격이 따라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가격이 이제 좀 같이 이제 상승을 볼 수 있겠는데 다만 지금 우리가 만약에 지금 갈아탈 수 있는 기회다 싶으면은 저는 갈아타기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우선 첫 번째 이 레미안 이문 아파트가 사실상 세대수가 그렇게 많은 단지는 아니에요. 세대수가 많은 단지가 아니다 보니까 가격 상승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좀 약점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좀 규모의 경제, 즉 아파트 단지 수가 많고 세대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뭔가 이제 부동산 거래가 좀 더 많이 눈에 보이게 되면서 거래가 많이 되고 그런 거래들이 눈에 보이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가격 상승한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좀 이게 뭐 주변 아파트 단지들에 비해서 단지 규모가 그다지 크지 못하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가격 상승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좀 제약이 있기도 하고 지금 레미안 이문 아파트도 사실 이 연식 자체도 그렇게 뭐 우리가 뭐 정비 사업이라든지 재건축을 볼 만한 연식도 아니고 아직 이제 신축급인 아파트 단지도 하다 보니까 뭔가 굉장히 좀 애매한 연식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가격 상승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이제 주변 지역이 좋아지고 내 아파트 가격도 같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는 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 주변 지역에 있는 뭔가 이제 더 대단지로 들어서게 되고 앞으로 이제 이제 신축으로 들어서게 되는 아파트 단지로 이 갈아타기를 하시는 게 아무래도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가격 상승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나은 이점을 보일 것 같다. 이렇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갈아타기에는 또 찬성 의견을 드렸는데요.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다면 다시 한번 전화로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9944번님이 보내주신 문자 만나보겠습니다. 여유자금 1억 5천만 원 보유 중인데요. 남구로역 인근에 투자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지금 여유자금 보유하고 계신 금액으로 남구로역 쪽에 또 이쪽에는 이 직장인 수요가 좀 많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보니 이쪽을 좀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투자해도 괜찮을까요? 자, 우선은 이제 답변 먼저 말씀드리면은 저는 좀 뭐 투자하기는 괜찮지만 만약에 내가 좀 다른 지역을 좀 더 넓게 본다고 하면은 좀 더 좋은 지역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우선은 한번 제 설명 들어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이제 남구로역 일대 지금 현재 이제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또 많이 찾는 지역이기도 하세요.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의 남구로역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노후도 여건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 남구로역 기준으로 현재 주변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많은 사업지들에서 지금 현재 정비 사업이
추진 중이고 있어요. 이게 뭐 모아타운이라든지 신속통합기획 그리고 도심공공복합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이 현재 이제 구역이 지정이 돼가지고 이제 앞으로 추진을 앞두고 있는데 그런 만큼 이제 주변 지역에서 이제 개발 지역들이 지정이 되니까 다른 투자자분도 우리 이 남구로역 기준에서 남구로역 북측과 그리고 이제 남구로역 남측으로 굉장히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들 가세요. 물론 좋습니다. 이게 뭐 전체적인 노후도 요건도 있고 앞으로 뭐 개발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지역이긴 한데 다만 우리가 이 여유자금 1억 5천만 원을 투자를 했을 때 여기보다 만약에 더 좋은 지역이 있다고 하면은 더 좋은 지역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 드시지 않으세요? 보통은 이제 그렇게 좀 더 나은 지역으로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물론 이 남구로역도 사실 뭐 투자하면은 나중에 이제 새로운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을 가진 이런 지역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항상 이제 개발하면서 이제 주변 지역 여건을 항상 같이 살펴봐야 된다고 우리가 말씀드리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이 남구역 같은 경우는 이 가산 디지털 단지라는 또 상대적으로 굉장히 또 큰 업무 단지를 가지고 있는 이 배후에 두고 있는 이런 지역이다 보니까 직장인 수요가 굉장히 많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뭐 물론 이제 일자리도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가 일자리도 뭐 같은 다 일자리가 아니다. 뭐 차이를 두면 안 되겠지만 같은 일자리 아닌데 상대적으로 이 가산 디지털 단지역 이런 인근 지역의 면봉보다 더 고연봉이 있는 이런 뭔가 뭐 서울 도심권이라든지 강남 일대 그리고 용산 일대 이런 지역들 주변으로 가신다고 하셔야지 아무래도 이제 내가 지금 뭐 투자를 해가지고 향후 뭐 아파트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 이제 아무래도 주변 지역에 이 고연봉들이 있어야지 아파트 가격이 더 많이 오를 수 있는데 그래서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강남 말씀드리는 거고요. 강남은 또 테헤란로 기준으로 해서 쭉 대기업들 이제 회사들이 많으면서 고연봉의 일자리가 많으니까 아무래도 뭐 강남 주변에 있는 아파트 가격들이 비싼 거고 그리고 또 하나 또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판교를 말씀드리는데 이 판교 같은 경우도 굉장히 또 양질의 일자리 그리고 고연봉의 일자리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 판교 전체적으로 이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뭐 일자리에 뭐 항상 그 연봉 수준이 중요하다 이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지금 현재는 여기가 전체적으로 노후도가 높은 지역이다 보니까 뭐 정비 사업을 많이 추진하는데 사실상 이 구로 같은 지역은 주변에 아파트들이 많이 위치를 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보통 부동산 가격을 가격을 결정하는 척도를 살펴본다 하면은 대부분 이게 딱 봤을 때 아파트가 크고 거래가 많이 되고 가격이 눈에 딱 보이니까 이 아파트를 기준으로 이 지역적인 뭔가 부동산에 대한 흐름이라든지 가격에 대해서 좀 결정을 볼 수 있겠는데 사실 이 남구역 일대 같은 경우는 사실상 아파트가 거의 뭐 전무후무하다시피 정도로 단지 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이 주변에 아파트 단지들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뭔가 노후된 주거지역들이 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만약에 주변에 아파트가 만약에 10억 간다라고 하면은 이 지역에 있는 정비 사업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10억보다도 가격이 더 올라가게 될 것이고 만약에 주변 지역의 가격이 5억이다라고 하면은 이 5억보다 조금 더 올라가게 되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뭐 정비 사업지들을 살펴볼 때는 항상 이렇게 주변에 있는 아파트 가격 같은 거를 다 같이 잘 살펴보고 이 주변의 아파트 가격들이 내가 나중에 얻게 될 미래 아파트의 가격의 척도가 된다. 이런 것들을 꼭 명심하신 다음 그래서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전체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크게 높지 않은 지역이다 보니까 만약에 같은 1억 5천을 투자하더라도 좀 더 가격의 상승을 많이 볼 수 있는 지역 이런 지역들 찾는다고 하시면은 사실 뭐 이제 뭐 서울 도심권 내 아니면은 뭐 용산 지역 그리고 뭐 청량리 일대 이런 지역들도 잘 찾아보시면은 아직까지 1억 5천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이런 지역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뭔가 주변 지역이 좀 더 뭐 부동산에 대한 뭔가 이제 투자자의 수요가 더 많고 그리고 주변 지역의 아파트 가격들을 좀 더 살펴보신 다음에 한번 이제 다시 한번 또 상담 신청해 주시면은 제가 뭐 1대1 대면 상담을 통해서라도 한번 다시 이제 상담에 대해서 제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지역들도 좀 폭넓게 살펴보시고요. 매수에 대해서 또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전화로 상담 신청해 주시거나 1대1 대면 상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0587번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영등포동 3가 마사회 건물 옆 신축 오피스텔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영등포에 있는 신축 오피스텔입니다. 매수해도 괜찮은지 전망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죠. 자, 이런 오피스텔 투자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 들어서 많은 분들이 전체적인 이제 뭐 주택 가격들도 굉장히 많이 오르고 뭐 빌라 다세대도 가격이 많이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뭔가 또 상대적으로 접근하기 쉽고 가격이 좀 저렴해 보이는 이 오피스텔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이제 투자를 고민하고 계시는데
사실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뭔가 이렇게 물론 이제 뭐 가격이 오를 수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좀 뭔가 임대 목적으로 뭔가 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따라서 저는 여기 영등포 지역 같은 경우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이 목적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는데 우선 저는 반대 의견을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영등포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입지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지역이기도 해요. 우선 이제 뭐 영등포역이라는 걸 역을 끼고 있기도 하고 지금 보시는 게 여기 이제 지역을 살펴보시게 되면은 지금 보고 계신 지역이 그러니까 마사회 건물 옆이라고 하셨으니까 여기 이제 영등포에서 상권이 있는 지역, 이 지역의 중심에 있는 여기 오피스텔을 좀 보유하고 계신 것 같은데 입지면으로 봤을 때 영등포는 굉장히 좋은 지역이 하죠. 바로 옆에 있는 이 여의도를 또 바로 이제 배후로 끼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굉장히 뭐 주거면에 있어서도 뭐 영등포역이라든지 인근에 있는 대형 쇼핑몰 그리고 상권 자체도 굉장히 잘 갖춰져 있다 보니까 사실 입지면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살기 좋은 지역이다. 이게 좀 살펴보고 싶은데 과연 누가 살기 좋은가라고 했을 때는 딱 봤을 때 뭔가 여의도 가깝고 뭐 그러면은 이제 보통 젊은 직장이거나 1인 가구들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대부분 이 1인 가구들이 많이 거주를 하는데 자 그런 면에 있어서 임대로는 상당히 잘 나가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우선은 자 임대는 상당히 잘 나가는 지역이긴 한데 다만 우리가 부동산을 이야기할 때 뭐 입지도 가장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이 주변에 있는 뭐 수요 같은 부분들도 잘 꼼꼼히 살펴보셔야 되는데 자 입지가 좋다 보니까 거주하려는 수요는 굉장히 또 많은 지역이기도 하고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뭐 수요가 많다고 하면은 뭐 전체적으로 신축이다 보니까 깨끗하고 뭐 이제 뭐 임대가도 적당하다 하시면은 적당히 이 젊은 층의 수요를 계속해서 끌어안을 수 있는데 다만 문제가 뭐냐면은 시청자분이 한번 현장을 꼭 가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우리가 이제 영등포, 당상동 일대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중공업 지역들 이런 것 지역들이 많다 보니까 상업 지역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오피스텔 공급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요. 이게 물량이 굉장히 많이 공급되고 있다 보니까 좋습니다. 지금은 내가 신축이고 임대가 굉장히 잘 나가요. 지금은 신축이라서 임대가 굉장히 잘 나가지만 우리가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이사가 굉장히 용이해요. 그리고 깨끗하고 좀 더 나은, 좀 더 좋은 환경을 찾아가기 때문에 굉장히 그렇게 뭐 다른 뭐 전세집처럼 뭐 한 4년, 5년씩 이렇게 거주를 안 해요. 안 하다 보니까 이런 분들은 또 이제 주변 지역으로 해서 또 신축 오피스텔이 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많이 찾아가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구축이 되다 보니까 주변 지역에 신축 오피스텔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나는 이제 신축과 구축을 비교했을 때 자연스럽게 경쟁력이 좀 밀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만약에 이제 뭐 2억이라는 돈을 주고 이거를 매수를 했는데 주변 지역의 오피스텔이 굉장히 계속해서 많이 올라가고 있고 그렇게 물량이 많아지게 된다면은 내가 또 자연스럽게 가격이 뭔가 또 더 오르는 게 아니라 가격이 더 떨어질 수 있는 가격 경쟁력 부분에 있어서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임대 목적으로 뭐 내가 관리를 꾸준히 잘해가지고 뭐 임대 목적으로 이제 사용을 한다고 하면은 또 뭐 노후에 어떻게 보면은 또 나의 하나의 또 이렇게 뭐 수익원으로서 굉장히 또 좋은 부분도 있긴 한데 사실상 여기 같은 경우는 공급이 또 너무 많이 되고 있고 뭐 금액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중간에 나중에 또 매도를 한다고 하면은 또 황금성에 대한 부분이 또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여기 영등포 지역 같은 경우는 좀 매수를 하실 때 한번 좀 더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투자하실 때는 수요와 공급을 잘 따져보셔야 하는데요. 영등포 지역 최근에 굉장히 신축 건물들이 많이 늘어서는 만큼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보실 필요 있겠습니다. 다른 지역들도 둘러보시고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다면 다시 한번 전화로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한 부동산 투자 상담과 그리고 전략을 위해서 1:1 대면 상담 자리 마련하고 계시다고요. 네, 이제 좀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아파트라든지 뭐 빌라, 다세대, 재개발, 재건축, 오피스텔 등 이렇게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도 투자에 대해 관심을 많이 보이고 계신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방송상으로는 시간이 좀 이제 제한적이고 상담 내용 자체가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이제 1:1 대면 상담을 이용을 하신다고 하시면은 제가 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이제 해결 도와드리고 있고요. 특히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또 많은 많은 이제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모아타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지역이 모아타운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인지 그리고 내가 가진 이 뭐 소액이라는 이 조그만 이제 여유 자금으로도 투자 가능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 그리고 이제 과연 어느 시점에 어느 지역에 이렇게 똑똑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 저희가 1:1 대면 상담 통해 가지고 이렇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우리가 모아타운이라든지 역세권 개발 소액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 전화 주시면은 제가 다시 한번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대1 대면 상담 통하시면 방송에서 다 전해드리지 못하는 내용들도 함께 또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신청 바랍니다. 계속해서 전화 연결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신가요? 제가 지금 자금이 한 1억 5천 정도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투자를 좀 해볼까 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자, 지금 여유자금 1억 5천만 원 정도로 투자를 고민하고 계시는데 보고 계신 지역은 있으실까요? 제가 지금 이제 보고 있는 지역은요. 네.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제가 잘 몰라서 뭐 모아타운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어느 지역을 제가 지금 바람직하게 지금 투자를 해야지 조금 이게 좀 성공 투자잖아요. 이런 걸 해보고 싶어서.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지금 자, 그래서 부동산 투자에 전화드렸어요. 대해서 일단 전반적인 방향, 전략들이 필요하신 것 같아요. 상담 나눠보시죠. 네, 시청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유 자금이 1억 5천만 원이라고 하셨어요. 네. 제가 네. 지금 한 1억 5천 정도 현금이 있거든요. 네. 네. 그 제가 지금 이제 1주택자예요. 아, 주택을 한 채 또 보유하고 계시고. 네네. 아파트는 하나 있고, 그래서 한 1억 5천 정도가 지금 현금이 있는데, 네. 그래서 이거를 가만히 놔두자니 그렇고, 그래서 요즘에 뭐 모아타운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좀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근데 이거를 또 이렇게 막 유튜브 같은 데도 보고 했는데 어느 지역을 어떻게 이거를 뭐 사야 되는지 어느 지역에 가서 사야 되는지 여기도 좋은 것 같고 저기도 좋은 것 같고 그래서 그렇죠. 혹시 뭐 혼자서 크게 결정을 못해요. 뭐 들어보거나 가보신 지역은 따로 없어요, 아직까지는? 이제 알아본 지역은 이제 그 면목역 있잖아요. 네, 거기도 지금 네, 많이 면목동. 사시죠. 예. 네. 네, 좀 면목역하고 맞아요. 예, 면목동. 또 답심리 있잖아요. 답심리역. 네. 네, 답심리 주변. 네. 그런데 이제 천호동 좀 가봤는데 천호동은 조금 그런 것 같고, 네, 좀 여기만 지금 현재 좀 둘러봤거든요. 네. 네. 이게 여러 가지 또 그래도 많이 알아보고 계시네요. 공부를 잘하고 계시네요. 근데 부동산은요, 너무 공부 많이 하시면은 네. 투자를 오히려 못 하세요. 그쵸.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머리가 아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어디를 제가 오늘 딱 정해 드릴게요. 여기 한번 가보세요. 다시 한번 가보세요. 네.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이제 최근 들어서 모아타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 하세요. 네. 네, 모아타운은 관심 많이 가지고 하시는데 네. 이 모아타운 사업이라는 게 굉장히 또 메리트가 큰 건 또 시청자분들 알고 계시죠? 네. 네.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 정비 사업, 뭐 신속통합계획이라든지 뭐 민간 재개발 이런 것들도 있는데 뭐 물론 그런 것들을 진행한다면은 사이즈도 크고 좋잖아요. 네. 단지 수도 많아지고. 네. 네. 근데 물론 이제 정비 사업도 진행이 되면은 너무나 좋겠지만 이 최근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현금 청산에 대해서 걱정을 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네. 뭐 신속통합계획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이제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 묶어 있는 지역들도 있고 그래서 나는 이제 뭐 실거주도 해야 되고 뭐 네. 그렇게 된다 하면은 그리고 또 만약에 거기 있는 지역에 신축을 산다 이러면은 또 현금 청산에 대한 또 현금 청산. 대상이 될 수도 네. 있고 네.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좀 많으신데 오히려 뭐 지금 최근에 또 이제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이게 또 우리가 도정법으로 사업 진행이 아니고 소규모 이제 재건축법으로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네. 이 법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현금 청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또 유리한 부분을 가지고 있죠. 네. 물론 이제 그래서 지금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아타운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고 있고 특히나 일반적인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들보다도 투자금이 덜 들어가잖아요. 아직까지는. 네. 네. 물론 지금 이제 모아타운이 이제 유행을 하게 되면서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통 이렇게 뭐 면목동을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사실 면목동 같은 경우는 사실 투자 금액이 1억 미만으로 들어갔어요. 그 과거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다 진짜. 그러더라고요. 예. 네, 진짜 한 5천 정도 투자 금액이라면은 전세 끼고 그냥 좀 이제 노후된 지역에 이제 뭐 신축 빌라 같은 거 이렇게 좀 매수를 할 네. 수가 있었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모아타운을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사업을 그냥 바로 시작한 게 아니라 또 어떻게 보면 시범 사업을 하나 진행을 하잖아요. 네. 네. 그 시범 사업지 중에서 이 면목동 일대 면목시장 쪽이 시범 사업지로 지정이 되고 이번에 또 지정을 하면서 면목동 일대도 또 다른 지역에 우리가 이제 그 모아타운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네.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러면은 이 면목동 일대 다른 지역들도 우리가 모아타운에 가능성이 있겠네라고 하다 보니까 뭔가 일시적으로 갑자기 투자 금액이 진짜 한 2배 이상으로 불어나 버린 거예요. 네,
그렇더라니까요. 네. 그래서 예. 그렇죠. 이제 면목동 일대 그래서 투자 금액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물론 전체적으로 뭐 노도도 높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추진하기 그냥 모아타운을 추진하기에도 나쁜 지역은 아니에요. 투자를 하기에. 네. 면목동 네. 지역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면목동 살펴봤으니까 천호동 네. 같은 경우 사실 이 지역을 이제 주변으로 보시게 되면은 천호역 주변으로 해서 또 정비 사업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그렇죠. 천호역 주변으로도 뭐 5호선, 8호선이 지나가는 뭐 교통이 또 상당히 좋은 지역이기도 하고 또 네. 잠실 가깝고 강남 가깝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찾는 지역이긴 한데 뭐 전체적으로 이제 뭐 노후도 요건도 높기도 하고. 근데 다만 우리가 이제 면목동이라든지 천호동 이제 잘 살펴보시게 되면은 주변에 아파트들이 많이 없어요. 제가 방금 이전에 저기 이제 구로 상담하시는 분한테 말씀드렸는데 네.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많이 없어요. 천호동도 보시게 되면은 한강변이긴 하지만 아파트 단지가 많이 없어요. 면목동도 네. 뭐 주택 소재도 가지고 있고 교통 여건도 상당히 좋고 주거하기도 좋은데 면목동도 아파트가 많이 없어요. 우리가 항상 이게 그 정비 사업을 추진할 때는 주변 지역을 잘 살펴봐야 된다. 이 주변 지역이 과연 어떤 지역이냐를 잘 살펴봐야 되는데 그래서 왜 아파트가 있어야 되냐? 이 아파트가 있어야지 그 아파트 가격이 나중에 내가 가진 물건이 정비 사업이 완료가 되고 새 아파트가 됐을 때 그 가격의 척도가 되는 거예요. 척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면목동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이렇게 뭐 모아주택이 가능하다라고 하고 그리고 또 많은 사업지들에서 이제 추진을 하고 있고라고 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과거부터 전체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낮았던 지역. 낮았고 정비 사업이 된다라고 해도 뭐 큰 가격 상승이 그게 뭐 눈에 보이는 지역은 아닌 것 같다. 뭐 천호동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 그 중에서도 시청자분 아까 전에 저기 답심리 쪽에 이야기하셨잖아요. 네. 이 저 청량리랑 이 답심리 쪽 이쪽 말씀드렸는데 네. 이 두 그쪽은 지역보다 아파트 많아요. 그렇죠. 여기는 이제 제가 또 설명드릴 건데 네. 이 청량리역 주변으로 여기는 이미 개발이 됐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뭐 사실 거의 청량 막 짓고 있더라고. 그렇죠. 이제 청량역 옆에. 저야 이제 젊은 사람이니까 뭐 정말 과거의 일은 잘 모를 수 있겠지만 뭐 이제 저 연배가 있으신 우리 어머님이나 아버님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청량리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몰랐어요. 아무도 정말요. 몰랐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이렇게 정비 사업이 추진이 되면서 과거에는 이 청량리역 주변에 굉장히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비선호 시설, 그렇죠. 비선호 시설도 많이 썼는데 이런 것들을 싹 허물고 새로 이제 주상복합들이 굉장히 고층으로 이제 올라가고 있고 청량리역 주변에 그리고 이 전동 답심리 뉴타운 사업들을 통해 가지고 이 과거의 노후된 주거 지역들이 깨끗하게 딱 정비가 되고 대단지 아파트들이 딱 들어서게 되면서 청량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아파트 가격이 대략 한 10억대 중반까지 가버렸잖아요. 여기는 10억대 중반까지 가버렸으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이 답심리역 인근으로 해서 우리가 정비 사업이 추진된다라고 하면은 바로 옆에 아파트 단지들이 다 들어와 있고 지금 현재 이게 높은 가격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 이 가격을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거기다가 이 답심리역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지하철 5호선도 이용할 수 있고 이 청량리역이 또 가깝다 보니까 정말 이 청량리역의 다양한 또 개발 호재들 뭐 GTX라든지 그리고 뭐 이제 뭐 여기 주변에 있는 역세권 개발들도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특히나 요 이제 주변 지역으로도 굉장히 많은 지역들에서 현재까지도 계속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나중에 이제 뭐 개발이 진행된다고 하면은 뭐 전체적인 주거 환경도 그렇고 그리고 주택 가격에다가 그리고 사람들이 교통이 조금이라도 더 편한 데를 더 많이 선호를 하지 않을까요? 더 살기 좋은데.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정말 뭐 면목동이든 천호동이든 나중에 정비 사업이 다 끝나고 정말 그 먼 미래 가면은 사실 다 비슷비슷해요. 결과론적으로는 나중에 다 비슷비슷할 건데 사실 그게 30년이 걸릴지 40년이 걸릴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소액으로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뭔가 좀 뭐 내가 좀 더 짧은 시기 내에 뭔가 눈앞에 바라볼 수 있는 이런 현실을 바라보고 짧은 미래를 바라봤을 때 그런 전체적인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 청량리 일대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는 좀 더 유리한 이점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네. 그래서 그러네요. 지금 이제 뭐 답심리 같은 경우도 이제 뭐 특히 뭐 역세권 개발도 가능하고 거기다가 이제 뭐 모아타운도 뭐 가로주택 정비 사업도 가능하다 보니까 지금 사실 근데 1억 5천이라고 투자금을 말씀하시면은 사실 좀 간당간당하긴 하세요. 여기는 그렇죠. 답심리 같은 경우는 여기 같은 경우는 일단은 애초에 노후도도 높은 지역이기도 하고 이 신축이 우리가 뭐 신축 물건 자체가 많이 안 들어있다 보니까 이런 빌라 같은 것들이 많이 없어요. 예, 물론 이제 뭐 현장가 잘 찾아보시면 있을 수도 있는데 물건도
그렇게 부동산에서 없다고 안 보여주더라고요. 무슨 이상한 구역만 없으니까 안 보여주잖아요. 있으면 당연히 보여주겠죠. 네,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는 네. 우리가 답신리역 쪽을 한번 좀 더 살펴보시고 또 혹시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연락 주시면 되고 그리고 아까 전에 저기 주택을 하나 보유하고 있다 하셨잖아요. 네네. 네, 그런 면에 있어서도 네. 이 구축을 하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네. 투자 금액이 신축이 좀 덜 들어가잖아요. 네. 신축은 전세를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네,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구축보다는 좀 이제 신축을 선택해서 들어가시는 게 좀 더 내 투자 자금을 이제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우리가 주택 하나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가 취득세도 있잖아요. 네. 취득세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취득세가 이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뭐 8%죠. 주택이 없으면은 우리가 그 기본세율로 1%로 가게 하겠지만 2주택부터는 이제 8% 그리고 3주택부터는 12% 이렇게 네. 올라가시게 되는데 네. 만약에 우리가 신축을 하시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신다고 하시면은 우리가 이제 취득세를 만약에 이제 2주택이시니까 8%에서 여기서 또 85%를 감면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감면을 받을 수 있고 그러면 내 취득세 부분에서도 굉장히 몇 천만 원이라는 또 이득을 또 남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네. 한번 이 답심리역 일대, 청량리역 일대 한번 다시 한번 또 이제 한번 쭉 찾아다녀 보시고 또 궁금한 점 네, 있으면 네. 전화 주시면은 제가 다시 한번 상담 도와드릴게요. 일대일 상담을 다시 한번 이용을 해보세요. 아, 네. 근데 일단은 여기가 그러면 답심리가 도심도 가깝고 이게 제일 괜찮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아까 도심도 뭐 가깝고. 물론 뭐 천호동도 뭐 그렇죠. 강남 접근성도 좋고 뭐 면목동도 네. 7호선 있고 한데 우리가 전체적인 뭐 입지 면을 봤거나 그리고 주변 환경 그리고 앞으로 개발에 대한 계획 등 이런 것들 잘 살펴봤을 때 우리가 같은 금액을 투자했을 때 나중에 내가 좀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게 제일 좋은 투자 방법이잖아요. 네, 네. 네. 그렇죠. 그런 면에서 딱 이 청량역 일대 여기를 가보시라. 딱 잘라 말씀드릴게요. 아이고, 네, 알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4번 그리고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상담 신청해 주시면 조금 더 자세한 정보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투자자들이라면 누구나 궁금해하는 알짜 지역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 만나볼 지역 청량리라고 합니다. 청량리 지역에 대해서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뭐 물론 이제 과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보면은 강북 일대에서 굉장히 또 개발 호재가 많은 지역 중에 하나가 이 청량리 일대인데 청량리 일대 같은 경우는 물론 뭐 과거부터 뭐 뉴타운 사업들을 통해 가지고 개발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개발되지 못하고 노후된 지역들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 지금까지는 이제 소액으로 뭔가 투자 가능한 지역 그리고 뭐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모아타운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할 만한 유망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청량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살펴드릴 텐데 우선 청량리 같은 경우는 세 가지 포인트를 꼽자면은 우선 광역 교통 호재의 중심 그리고 정비 사업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2030 서울 플랜에서도 이 청량리를 굉장히 중요한 거점으로 삼고 앞으로 개발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가장 큰 세 개 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 청량리 같은 경우는 가장 우선적으로 기본적으로 광역 교통 우리가 가장 큰 교통 호재라고 할 수 있는 이 GTX, B노선, C노선 이 두 개가 들어서게 되는 거고 지금도 지하철 1호선에서부터 분당, 경의중앙선, 뭐 KTX 이런 것까지 굉장히 많은 노선이 들어와 있는데 앞으로 뭐 면목선, 강북횡단선 이런 것도 뭐 경원선 등 이렇게 많은 지하철 노선이 다니게 된다. 즉 그렇게 된다 하면은 이 복합환승센터까지도 함께 만들어 가지고 말 그대로 이제 강북의 교통의 요지가 될 수 있는 이러한 교통에 대한 광역 교통에 대한 호재를 가지고 있는 게 청량리역 일대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나 이제 다음번에 살펴보시게 되면은 이 청량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지역에서 현재 정비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지역에서 뉴타운 사업이 진행이 됐고 그리고 주변에서 많은 개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노후된 지역들, 추진되지 않은 지역들의 개발에 대한 압력 자체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뭔가 이제 투자하기에 굉장히 좀 적절한 지역이 이제 청량리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직까지도 청량리 같은 경우는 1억 5천에서 2억대 안쪽으로 이제 소액으로 투자 가능한 뭐 모아타운이라든지 역세권 개발 이런 사업지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이제 청량리 지역 한번 꼼꼼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투자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은 저 1대1 대면 상담 신청해 주시면은 제가 다시 한번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제든지 무료 상담 전화와 문자 활짝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부동산 관련한 궁금한 점들 전화로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가격의 상승 하락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